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개한테 쫓겨보거나 물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 큰 지금까지도 아직도 개를 무서워하고, 심지어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조차 거부감 느끼시는 트라우마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한두 사람 정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도 식겁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자 수많은 어른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마자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건은 주로 그림자가 사라지는 정오 시간대 혹은 해질녘 땅거미가 질 때 대나무 숲이 울창한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부모가 잠시 눈 돌린 한 1분 상간 사이에 감쪽같이 증발한다고 합니다. 무슨 비명소리도 뛰어가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저 공기 중으로 흩어진 것처럼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가족들은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집 근처를 샅샅이 뒤지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밤늦게 횃불을 들고 아이 코앞을 지나가도 절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맛제의 맛, 한국말로 귀신이 눈을 가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각 사라진 아이는 막상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의 눈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낯선 형 누나 혹은 인자한 할머니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데려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 배고프지? 여기서 나랑 놀면 맛있는 거 줄게. 마자오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찹쌀밥과 삶은 닭고기, 또 달콤한 과자와 시원한 음료 등을 차려준다고 합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그 진수성찬을 받아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신과 즐겁게 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이가 사라진 지 반나절이 지나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이보게들, 이거 아이가 길을 잃거나 한 게 아니야. 마자오가 숨긴 거지.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는 대신 부엌으로 달려가 소뚜껑, 프라이팬, 양동이 등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숲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꽹과리 두드리듯이 요란하게 그것들을 두들기면서 아이의 이름을 고래고래 소리질러 부르게 됩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귀신에게 홀려서 멍해진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정신 차려 엄마를 찾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귀신들을 귀찮게 해서 아이를 돌려보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기가 센 남자들이 나서서 허공에 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의 억세고 거친 기운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기를 무서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있을 만한 의심스러운 장소에다가 소변을 본다든지 으깬 마늘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있으면 안 될 곳에서 아이들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발견된 모습은 아주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빽빽한 덩굴 한가운데나 원숭이도 못 올라갈 높은 나무 꼭대기 끝자락에 멍하니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가시에 찔린 상처 하나 없이 몸은 멀쩡한 상태이지만 눈은 초점이 없고 실실 웃는 상태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발견한 부모가 울며 불며 아이를 끌어내려서 너 며칠 동안 뭐 먹고 살았어? 어? 이렇게 물으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형이랑 누나가 밥하고 고기 줘서 아직도 배불러. 콜라도 마셨는걸? 이 말에 아이 부모가 기겁을 하면서 아이의 입을 강제로 벌리거나 토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이가 찹쌀밥이라고 믿고 먹었던 건 하얀 흙덩어리와 모래였습니다. 또 국수나 고기라고 생각하고 씹어 먹었던 건 꿈틀거리는 지렁이, 노래기, 곤충이나 죽은 쥐의 시체 등등, 심지어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셨던 건 썩은 흙탕물이었습니다. 아이는 귀신과 노는 동안에 흙과 벌레로 배를 채우면서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면 가장 먼저 소금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다시는 귀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녹슨 칼을 아이의 베개 밑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아직도 베트남 깊은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 혹은 흙장난하다가 흙을 퍼먹거나 허공을 보고 막 웃는 일이 생기면 이거 마자오가 또 밥 주러 왔구나 하고 기겁을 한대요. 이제 그러면서 어른들이 아이를 서둘러 집 안으로 들이는 풍경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마자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로 그 귀신이 존재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아마 옛날에 베트남 애기들 많이 사라지고 사고 당하고 또 유괴나 납치 이런 것들로부터 부모님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게 하게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슨 미신이나 민담 요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엔딩을 저희 편집장 바오랑 함께 해보게 되었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면 이렇게 우리 편집장 불러서 엔딩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